자, 오늘 맹신보감 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2시간 하면 끝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끝나고 경목요격을 마지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목요격을 하실 분은 교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전통문화연구회 거를 사면 좋겠고, 또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해도 괜찮습니다. 경목요격.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효행편인데, 여기 나오는 손순이나 상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유사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삼국유사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전체 스토리는 같은데 부분적으로 좀 다른 걸 보면 삼국유사의 것을 그대로 옮겼으면 다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 손수는 우리나라의 경주 손씨의 시조입니다. 경주 손씨의. 그래서 신라 흥덕왕 때 사람인데 경주 손씨의 시조가 되는 사람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손순이 갑인하여 여기처로 용작인가 이 양모할세. 자, 손순이 집이 가난하다는 거죠. 집이 가난해서 여기처로 여는 누가 더불어는 전치사죠. 그리고 기처는 전치사의 목적이 돼요. 그 처와 더불어 이렇게 되겠죠. 그 처와 더불어 용작인가. 용작은 품팔이 용작할 때 품팔이로 일을 하는 게 용작이에요. 인간은 남의 집이죠. 남의 집에 이 품삯을 받고 일했다 이거예요. 품삯을 받고 그 품팔이를 해서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해가지고서 이는 이렇게 해서 써죠. 양모 어머니를 복양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남의 집에 고용돼서 일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하는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네요. 근데 유아 메탈모식이라. 근데 유는 동사고 아가 주어죠.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키우는 애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부사절로 보면 되겠죠. 매는 부사로 매번 탈모식 매번 어머니의 식사를 뺏어 먹었다. 어린애가 있으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린애는 지금 할머니죠. 할머니의 밥을 뺏어 먹었다 그래요. 이 옛날 가난할 때 이야기는 나겠나요? 요새하고는 이야기 다른 거죠. 순이 위처왈 아탈모식하니 아는 가득이언니와 모난 제구라 하고 내부 왕기 취산북교하여 영매 굴지르니 홀류 심기석정이다. 해볼까요? 손순이 위처왈 아내에게 말해서 가로되.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는 이 오행식 동사인데, 그러니까 처에게 무엇을 말하다, 무엇을 이 뒤에 걸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처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말했다. 말해서 말하기를 아는 어린아이는 가득 얻을 수 있다. 다시 얻을 수 있지만은 가득. 어린아이는 이 가는 조동사고 득이 본동사죠. can 얻을 수가 있다. 얻을 수 있지만은
어머니는 난제구, 다시 부사죠. 다시 구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 난이 조동사고 구가 본동사로 보면 돼요.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가 어렵다. 아이는 아이는 얻을 수가 있지만은 어머니는 다시 구할 수가 없으니 없다 하면서 이에 부 짊어지는 거죠. 아이를 짊어지고 등에 지고 이에는 부사가 되겠죠. 이에 아이를 등에 지고 왕이는 갔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나 취산이라는 산 북쪽 들판으로 갔다. 북쪽 들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데를 보면 귀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치산은 말이 안 돼요. 왕기가 동사가 되고 취산이 하나의 귀치라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산 북쪽 들판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매 굴지러니 용매 요건 이 조동사고 매가 본동사죠. 그 아이를 묻기 위해서 굴지 땅을 팠다 이거예요. 땅을 팠더니 갑자기 이거 있었다. 이 부사죠. 갑자기 뭐가 있었냐면 심히 귀한 돌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호련히 갑자기 아주 귀한 돌종이 나왔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경계 시당지하니 용용 가해라. 자, 그래서 놀라고 괴이해서 놀랍고 갑자기 종이 나는 거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 삼아 부사예요. 그 종을 쳤다 이거예요. 시험 삼아 그 종을 쳤더니 용용 이거는 이 의성어예요. 종의 소리, 종소리. 그 종소리가 하는 종소리죠. 하는 종소리가 가에 아주 사랑할 만했다 이거예요. 아주 듣기 좋았다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이 얼마나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의성어 같은 게 아주 발달되어 있죠. 그러나 중국은 이 문자가 소리 글자 아니고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이 의성어를 만들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용용이에요. 용용이 이게 종소리 같나요? 자, 하여간 종소리가 용용하는 종소리가 듣기가 좋았다. 들을 만했다. 그죠? 처왈 손순의 처가 말하는 거예요. 득차 기물은 태아지 복이라 매지 불가라 하니 순이 이위연이라. 그 처가 말했어요. 득차 이 귀한 물건을 얻는 것이요. 이 귀한 물건을 얻은 것은 거의 모두 이런 뜻이죠. 어린아이의 복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주절이 되고 이게 보호로 보면 되겠네요. 이 귀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도 아이의 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지 불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매장하는 것은 이 지는 어린아이의 대명사로서 어린아이를 묻는 것은 불가,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 복이 있는 애니까 묻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순이 이위연하니라. 이위는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think of예요. 글을 연자니까 순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 돼요. 이위는 생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장, 아여종, 환과하여 현어, 양당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은 짊어진다 했는데 받들다 여기서는 진다는 뜻이고 아이와 종을 목적이고 이거는 타동사예요. 아이와 종을 등에 지고 환과 집으로
돌아왔다. 알겠나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짊어지고. 그리고 혀는 양당지. 혀는 건다는 뜻이죠. 어디에 겁니까? 들보에 걸어놓고, 어는 뭐뭐애죠. 들보에다가, 기둥에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쳤다 이거예요. 치니까, 왕이, 문, 종성, 청원 이상이 핵문기실하고, 왕이 들었어요. 왕 뭘 들었냐면, 종소리가 청 맑고,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온다 이거예요. 왕이 지금 먼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종소리가 아주 맑고, 멀리까지 퍼져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엔드. 왕이 종소리가 맑고 멀리까지 퍼지는 것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어. 엔드. 핵. 그 사실을 조사하게 했어요. 조사하는 거죠. 그 부하를 시켜서, 밑에 신하를 시켜서 조사해가지고 문 들었다. 뭐를 들었나. 그 사실을 들었다. 손순이가 사실은 자식을 뭐뭐 했는데 이런 그 신하들이 조사해가지고 그 사실을 임금한테 알려드렸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는 왕이 말했어요. 왕이 여기 문에도 걸리고 왈에도 걸린 거예요. 옛날에 곽거 매자에, 곽거는 중국 고사예요. 중국에 이 곽거라는 사람이 매자, 자식을 묻을 때, 그러다 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묻을 때 하늘이 주었다 이게. 뭐를 주었나? 금으로 된 그 금솥을 내려주었다 이거예요. 하늘이 금솥을 내려주었다. 그 효성의 가운데서 손순 매아에, 지금 손순이가 아이를 묻는데 지출 석종하니 전후 부합이라 하고 사가 일구하고 세급 50석 하니라. 지금 땅이 냈다 이거예요. 뭐를? 땅이 돌종을 내어주니 전후 중국의 일과 이 손순의 일이, 앞 일과 뒤 일이 부합하는, 틀림없이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아요. 틀림없이 똑같아 이거예요. 부합한 말 하죠. 부합한 게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 사람 주는 거죠. 줄 섰자. 그 집 한 채를 주고, 집 한 채를 주고, 이 집 가난해서니까 집도 제대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좋은 집 한 채를 주고, 세급 미 50서 하니라. 해마다, 부사에 해마다 급 주었다. 뭐를? 살 50석을 주었다. 해마다 살 50석을 줘서 먹고 살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 효성에 감동해서 이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나요? 그 다음에 이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과 땅도 감동한다면 그 이야기겠죠. 알겠나요? 천지가 감동한다는 거죠. 상덕이 치, 연항, 여역하여 부모, 기병, 빈사라. 자, 상덕이라는 사람, 이것도 역시 상옥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상옥유사에. 똑같지는 않는데 거의 비슷해요. 치는 이 만나다. 뭘 만나? 연항. 흉년을 만났다는 말이죠. 황편해. 흉년과 여역은 전염병을 만나서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되고. 삼행식이죠. 상덕이 흉년과 그 전염병을 만났어. 흉년하고 전염병은 서로 연관이 돼요. 흉년이 들면 못 먹잖아요. 못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따르나요? 전염병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뭐 전염병이 따른다는 걸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중국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중국 여러분들 가본 데는 전부 다
그 대도시만 갔지 시골은 안 가봤죠. 나는 우리 학술 답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아주 시골도 많이 가봤어요. 그거는 정말 요즘 어딘지 뭔데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흉년이 들면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북한도 아마 전염병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먹으면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이 돌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상대의 부모가 굶주려서 굶주리고 흉년이 굶주리죠. 그 전염병이 도니까 병들겠죠.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서 비는 가깝다. 거의 죽기에 가깝다니까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나요?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상덕이 일이야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낮이나 밤낮에 불을 해이 불사고 상덕이 주어져. 옷을 벗지 않고 해는 벗는 거죠. 옷을 벗지 않고 진성 안위하되 무의위양이면 즉 규비육 사지하고 이 사자예요. 모 발옥에 연지즉 유라. 자, 옷을 벗지 않고 진성 성의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에는 정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일 좋은 그 덕목이 정성인데 이게 어떻게 요즘 많이 이게 상실된 것 같아요. 우리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께 일본으로 거의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은 옛날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본 사람들 굉장히 정성스러워요. 일본 사람들 그 가게 가서 물건 한번 사보면 아는데 물건 하나 사도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게 서비스 중심이에요. 일본 차가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일본 차도 고장 납니다. 근데 문제는 고장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은 서비스가 아주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일제차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일제차 고장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성이 세계는 요즘 말로 하면 서비스 정신, AS죠. 우리나라도 요즘 AS 많이 좋아졌는데 그 더 정성스러워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편안하게 하고 위로했다 이거예요. 편안하게 하고 위로했다 이거예요. 무의위양, 무없다, 무없냐. 위양, 이 복량할 것이 이는 뭘 가지고서 복량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복량할 것이 없으면 알겠나요? 무의위양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복량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멈하면 규비육 사지하다. 규는 이 점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죠. 점이다. 비육은 이 허벅지살을 베어내 가지고서 사는 먹이다 하는 거예요. 먹이다 할 때는 먹다 할 때는 식이지만 먹이다 할 때는 사자가 돼요. 사실 어머니에게 먹였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먹였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 먹는 게 고기를 제일 먹기 힘들잖아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병이 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 고기니 그걸 먹였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그랬는지 아니나 눈으로 안 봐서 모르지만 아마 그랬겠죠. 아니었나요? 그 정도로 정성이 있었겠죠. 모 발홍연 어머니가 종기가 났을 때는 알겠나요? 종기가 났을 때 연지 즉 유라 그 종기를 입으로 빨아 먹으면 곧 나았다. 나을 유자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참 이런 정성을 참 이런 효자가 잘 없겠죠. 그래서 왕이 이 가지하여 그걸 가상스럽게 여겼어. 가상하게 여겨가지고서
살해, 심의하고, 살해는 살해했다, 준다는 말입니다. 심의, 후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심의, 후하게 주었다. 아주 심의, 후하게 주었으니까 많은 물자를 주었겠죠. 알겠나요? 큰 상을 내려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즘은 살해한다는 말 쓰죠. 심의, 후하게 살해했다. 뭘 주었다는 말입니다. 명하여 정기문하고 입석 기사하니라. 명하여 정기문. 그 문에 정은 이 깃발을 세워서 그 문에 깃발을 세웠다. 그러니까 깃발을 세우면 이 집은 효자집이다 하는 표시죠. 알겠나요? 그래서 그 문에 깃발을 세우고 입석기사 도를 세워서 비석을 세우는 거죠. 비석을 세워서 기사 그 일을 기록했다 이거예요. 효성스러운 일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 정기문은 이걸 줄이면 정문이 돼요. 후대에 가면 정문은 홍문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효녀나 연려 집 앞에 정문을 세워주죠. 굵은 문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걸 하는데 이게 아마 옛날 처음에는 굵은 깃발을 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깃발을 세우다가 후대에 오면 깃발 대신에 완전히 붉은 문을 세워가지고 이 집은 효자집이다, 효녀집이다, 연려집이다, 뭐 이런 문을 세워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효자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효라는 게 우리 지금 세계에서 아마 효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효라고 할 수. 토인비가 역사 연구 쓰면서 한국인들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효 문화가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효를 지금 동양에서도 효가 제대로 있는 나라가 중국 없어졌죠. 일본도 그렇죠. 한국이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 좋고 나쁘건 둘째치고 우리나라는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배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은 박달문이 우리 한인 당문신화가 나오죠. 한인의 아들 한웅 신의 아들이잖아요. 한인은 신이니까 한웅의 아들이 당군이죠. 당군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 민족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민족. 배달민족은 백이라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박달이니까 밝은 백이민족. 그리고 한국 사람이 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처음부터 흰옷 백일 입었잖아요. 백이민족. 자, 백이라는 말은 흰옷은 신에게 제사 지내던 제복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보면 신부들이 흰옷 입죠. 흰 제복 입죠. 신자들이 못 입어요. 아무나 흰옷 입는 게 아니에요. 신한테 제사 지낼 때는 흰옷 입죠. 일본도 보면 옛날 일본 천황이 죽었을 때 보면 천황가만 흰옷 입고 다른 사람 흰옷 못 입어요. 알나요? 우리는 신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민족이다 이거예요. 왜? 당군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군이 아니니까 우리는 신의 뭡니까? 손자, 손녀예요. 천손이잖아요. 천손.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고 옛날에 들판에서 그냥 술 마시고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하던 게 전부 다 여기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효라는 게 우리는
거의 종교적이에요. 왜? 우리 조상이 신의 후손이니까 우리 조상이 바로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조상을 받드는 게 바로 뭐를 받드는 거나요? 신을 받드는 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효는 이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왜? 조상이 신이니까. 그렇습니까? 이걸 깊이 한번 생각들 해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합시다.